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3일 목요일 아침 9시 13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혼조하게 마감을 했다라고 보는 게 좀 적합할 것 같아요. 하락 마감했어요. 3대 지수가. 근데 전 양대 지수라고만 이야기하죠. 나스닥 S&P가 중요하니까. 양대 지수가 둘 다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여기서 어떤 하락의 의미를 강하게 찾기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렇다고 뭐 하방 경직성이 있습니다, 잘 버텼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시장이 애매하니까 애매하게 말씀을 드리는 측면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앞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될 거냐, 좀 알 수가 좀 오리무중한 상황이죠. 계속 애매해요. 애매해.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FOMC 회의 직전부터 해서 이미 그저 지난주인가 CPI 발표되고 나서 시장이 충격 먹기 시작했고, FOMC 회의에서도 충격 받았고, 그래서 FOMC 회의까지 신나게 빠져가지고 지금 단기 낙폭 과대 우려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제 추가로 하락하기도 부담스러운데 그렇다고 반등도 나오지 않고 이런 상황이, 그죠? 이게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대응이 어렵다. 웬만하면 조바심 내지 말고 좀 기다려 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야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한테 공이 날아올 거 아니에요. 나한테 자신 있는 공을 쳐야 됩니다. 자신 있는 공이 날아올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게, 이거는 그게 이 바닥의 게임의 룰인데, 그 룰의 장점을 잘 활용하셔야죠. 그죠? 원치 않는 공인데 계속 휘두르면은 이제 본인만 지치고 계좌도 멍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공이라고 저게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 저거는 일단 제 맘에 썩 그렇게 맘에 드는, 이 때리기 좋은 공은 아니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좀 해봤고, 기술적인 이야기 조금 더 하자면은, 일단은 뭐 저항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적합할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이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굳이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항을 누적시켰다, 뭐 저항을 확인했다, 누적시켰다라고까지는 안 할게요. 저항을 확인했다, 아 여기 어디가 무거운 저항이구나, 그 정도 이야기만 드릴게요. S&P 기준으로는 어젯밤에 이제 뭘 했냐, 3710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또 그리고 이 어쨌든 3750이라는 자리를 계속 지지하긴 했는데, 그래서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근데 장중에 올랐다가 이제 위에서 밀렸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위에 올랐던 시점이 어디까지 올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어젯밤에 오를 거면은 최소한 뭐 3830 정도까지는 터치는 할 수 있었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저항이 있거든요. 여기에 저항이 있는데, 일단 그 부근에도 가지 못한 채에서 일단은 윗꼬리가 달리고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거. 물론 폭은 작습니다. 하락폭은 작지만 어쨌든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게 좀, 일단 이 저항을 확인했다라고 보는 게 일단 더 적합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어딘가에 저항이 있음을 확인했고,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야 그럼 저항을 확인했으니까 바로 아래로 갈 거냐, 또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렵죠. 어쨌든 아직까지 중요한 자리들은 지키고 있잖아요. 여기서 와장창 할 거면 3710이 붕괴가 돼야 된다고요. 그죠? 근데 3750도 지키고 있는 마당에 무슨 3710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래로 갈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양봉, 6월 21일 날의 양봉이 아직 훼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는 의지가 있다 정도로 저는 일단 봐줄 거고요. 그런데 어젯밤에 어딘가에 저항을 의식했구나, 아 여기 저항이 있음을 확인했다, 아 근데 이 저항을 확인했음을 뭐 아주 힘차게 확인한 게 아니고 좀 비실비실한 모습으로, 시장의 힘이 좀 없다는 것도 동반해서 같이 확인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 위에까지 못 올라갔다 왔잖아요. 여기 위에까지 올라갈 수도 있었던 날이란 말입니다. 근데 못 올라갔다가 밀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의 체력이 약하구나, 여기까지를 일단 해석을 해봤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숫자만 달라질 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아직까지 더 올라가겠다라는 쪽으로 일단 봐주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저항을 확인했어요. 근데 얘도 여기 위에 있는, 예를 들면 6월 16일 날 고점 자리 뭐 11,774, 775 뭐 올라갈 수 있었죠. 터치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가지 못하고 11,745 정도에서 조금 고점을 낮춘 상태에서 일단 아래 윗꼬리가 달리면서 하락 마감했다. 아 시장의 힘이 약하구나, 이렇게 일단 봤다라는 거죠.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일단 시장의 힘은 좀 약하네, 기초 체력이 좀 빠졌구나,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특별한 이야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어디가 붕괴돼야 와장창 하는 거고, 어디가 돌파 한창 돼야 신나게 올라가는 거고,
지금 이제 옆으로 일단 기어가면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탄력적으로 반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재차 급락을 할 것인지 아직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신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이제 뭔가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뭐 해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굉장히 때리기 어려운 공들이 날아오고 있다라고요. 아직까지는 저게 우리가 쉽게 소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치기에는 좀 어려운 난이도의 공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와중에 그 빅스는 어떻게 됐냐? 당연히 하락했겠죠. 하루에 시장이 3-4% 움직이다가 지금은 하루에 시장이 뭐 0.1%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당연히 변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락 마감했다 하더라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대 음봉이 튀어나왔어요. 시장이 명확한 어떤 뭐 반등세를 보이지도 않으면서 빅스만 자꾸 죽어 내려가는 거는 어쩌면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께는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일단 뭐 특별히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는 뭐 많이 하진 않을 거고, 33.4라는 자리를 계속 기준으로 우리가 33.4나 33.5 이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대폭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좀 그래도 좀 더 그냥 어떤 평온한 시장이 이어질 거냐, 요거 그죠? 33.4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자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넘어가면 이제 시장 위험해지는 거고, 못 넘어가면 그래도 좀 비교적 차분한 상황이 이어질 거고, 물론 지금 이 아래에 있다고 해도 이게 지금 시장 상황이 정상은 아니죠. 하루에 3-4%씩 급락하는 게 일상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이걸 지금 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얼마나 치기 어려운 공이겠냐고요, 그죠? 근데 이 위로 올라가면 이제 시장 변동성이 훨씬 커져서 나스닥이 하루 3-4%가 아니고 하루 6-7%, 8%, 9%, 10%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 올라가면 제가 뭐 추격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쯤 올라가면 이제 장중에 그냥 대충 추격을 해도 콩고물이 많이 떨어질 수 있겠죠. 하루에 3-4% 움직이는 거하고 하루에 7-8% 막 10% 움직이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르니까. 뭐 추격 이런 이야기는 아무튼 저는 이때나 가면은 이제 할 거고, 이런 아래에 있는 구간에서는 전 추격해도 개인적으로 보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추격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안 해요, 추격 이야기는. 그래서 아무튼 일단 빅스는 계속 더 내려오고 싶은 생각이 있는 모양이고 나쁘지 않아 보인다, 제 입장에선요.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금리와 달러도 좀 체크를 할 건데, 금리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가 올라갈 만한 이슈들이 어젯밤에 좀 많이 있긴 했어요. 좀 이따 다룰 건데, 그런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이 선반영의 개념을 좀 잘 이런 거 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FOMC 회의 직전에 CPI 발표되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금리가 이미 지난 몇 거래일 동안 급등을 했었다라는 점이 이제는 아무리 뭐 인플레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제 금리가 일단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모습들. 아무튼 그렇다라고 해서 이 금리가 올라가는 이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이진 않았습니다. 지금 딱 중요한 라인에 걸쳐 있습니다. 중요한 라인 전고점 자리 지지력 테스트 하고 있네요. 일단 여기서 어떻게 될지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올라간다라고 더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요. 기술적으로도 이거는 아래로 간다는 근거가 조금 좀 부실하고, 그리고 이슈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잖아요. 미국의 긴축 속도가 7월 달에도 75bp 인상 예정인데, 그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 금리가 다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 하겠냐고요. 그죠? 일단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는 금리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자리가 월봉상으로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란 말이죠. 월봉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그어놨던 이 자리가 그어놨던 이런 전저점 자리가 하필 전고점 자리가 하필 공교롭게도 2018년 10월 달에 만들어 놓은 어떤 고점 자리와 일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 지난 수십 년간의 이 금리 하락 추세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금리 하락 추세, 이게 여기 고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틀어지게 된 겁니다. 그죠? 훅 넘어갔다 왔죠. 여기 이 고점에 매물 소화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고점을 확 높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일단 하락 추세는 끝났다. 어떤 하락 추세의 변화가 생길 건가 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여튼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더 올라가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고민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마음 정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여튼 중요한 자리다.
금리 한참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금리 올라가자고 마음먹으면 한참도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긴 합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거 올라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 못 버텨가지고 뭐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디폴트가 난다거나 뭐 정부들이 디폴트가 난다거나 그러면 다시 금리는 속절없이 0쪽으로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예,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하고 하여튼 금리 이야기 짧게 해봤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뭐 이미 선반영 이후에 뭐 조정 중, 어떤 긴축으로 선반영 이후 조정 중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 이런 상황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위안화가 계속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심상치 않은 부분이죠. 예, 그런 부분 잘 보셔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 드렸고 어젯밤 이슈 좀 이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파월 의장이 이제 미국 의회에 나가서 국회의원들하고 뭐 질문도 주고받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 내용 살펴볼 건데요. 그거 전에 참 어젯밤에 있었던 경제지표 발표들도 좀 살펴볼게요. 제가 이제 금리가 올라갈 만한 이슈가 많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것들. 어젯밤에 영국하고 캐나다에서 물가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이것들이 좀 심각하게 높게 나왔다라는 거죠. 영국 CPI 9.1 나왔어요. 9.1.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인플레가 9.11이래요. 그래서 여전히 인플레가 심각하구나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했고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예상치가 7.4였는데 7.7 나옴으로써 상당히 인플레가 심각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증명을 했습니다. 이게 물론 미국은 아니죠. 캐나다하고 영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수치들이 계속 전 세계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다는 거는 이제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금리는 떨어졌다고요. 이런 데서 우리가 선반영의 개념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이제 파월 의장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여기 한국 물가지표도 오늘 발표가 됐었네요. 새벽에 한국 물가지표 그죠? PPI 9.7 나왔네요. 뭐 장난 아니죠, 그죠? 이것도 분명히 높은 값이긴 합니다. 한국도 인플레를 뭐 피해가기는 어렵겠죠.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자 파월 의장 뭐라고 했냐? 인플레가 하락한다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금리 올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경기 침체 가능성 또한 인정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좋은 이야기를 못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좋은 이야기 립 서비스를 많이 해줬는데 요즘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지신 그런 모양입니다. 저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가 어젯밤에 뭐 예전에 만들어놨던 전고점 자리조차 가지 못하고 그 전에 밀린 것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잘 못해줬어요. 아무튼 파월 의장은 인플레 하락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한다는데 사실 뭐 이런 거는 비판할 게 아닙니다. 이런 건 매우 정상적인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 과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준은 예전에는 약간 밀실에서 자기네들끼리 금리 결정한다라는 그런 비판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판을 좀 해소하고 그런 비판에서 벗어나고자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기 시작했죠. 우리가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지표를 참고할 테니까 이러이러한 지표들 너네들도 잘 보고 있어. 니네들도 이걸 보면 앞으로 우리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알 수 있어라고 제시를 했단 말이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굉장히 선진적인 제도라고 저는 보고 있고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을 많이 없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조치가 나온 이후부터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 움직인다라는 정책이 나오긴 했습니다. 뭐 인플레가 하락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금리 인상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건 아주 선진적인 거고, 다만 문제는 이 인플레 하락이라는 게 인플레를 잡는 건지 아니면 경기 침체가 오는 건지 그 상황에서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런 점이 이제 파월 의장의 어떤 중요한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잣대가 되긴 할 겁니다. 그런 판단 기준이 되긴 할 거예요. 그죠? 이게 인플레가 순수하게 잡히는지, 경기는 가만히 가고 있는데 인플레가 순수하게 잡히는 건지, 아니면 경기 침체가 나서 이게 인플레가 잡히는 건지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그거 파월 의장님이 어떻게 하시나. 우리는 하여튼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관전 포인트로 여유롭게 보면 될 거예요. 그죠? 여유롭게 보면 될 겁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좀 해봤고, 어디 갔더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뭐 중립금리 수준 이상으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 침체 가능성도 열어놨다라고 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파월 의장은 아직까지 중립금리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이게 사실 모르는 게 당연하긴 한 건데, 글쎄요, 연준이 모르는 건 당연한 게 아닌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연준이 중립금리가 얼마라고 지금까지 제시한 적도 없긴 합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일 것이다라고 추측치는 뭐 살짝 뉘앙스는 풍겨줬는데 자기네들도 중립금리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깝깝한 겁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경기 연착륙이 매우 어려운 과제다.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아무튼 연준 아니 저기 그 상원 의원들, 미국 국회의원들도 이제 뿔 난 거예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도 좀 많이 떨어지고 이런 면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갖고 이제 파월의장을 막 쪼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많이 쫄리시고 있죠. 그런 모습이에요. 이 정도를 살펴봤고,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연준이 경기 침체를 절대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연준은요. 파월 의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대단히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또 그리고 어떤 뭐 자리를 지키고 싶은 뭐 자리 욕심, 그죠? 어떤 높은 지위에 대한 욕구 이런 것도 굉장히 있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경기 침체가 난다라고 하면 자기 그 명예를 깎아먹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자기 명예를 위해서라도 연준은 절대 경기 침체를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하여튼 이런 게 기사에 써 있길래 한마디 해봤어요. 이건 약간 이제 음모론적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연준이 일부러 경기 침체를 일으킨다, 어떤 의도를 갖고 경기 침체를 일으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사실 종종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특별히 다른 거는 이제 볼 거 없는 것 같고, 얼추 미국장 점검 다 했죠. 미국장 점검 다 했고, 비트코인 같은 거 한 번씩 체크만 하시고요. 2만 달러 부근에서 지지력 싸움하고 있구나,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폭락했다가 일단 7% 폭락했다가 다시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네요. 글쎄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이 상승의 힘에 좀 변화가 생기긴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하여튼 올라갈 거면 108은 지켜줬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젯밤에 폭락했다 아래 꼬리 달리고 이런 바람에 일단 분명히 뭔가 이 수급의 변화, 어떤 힘의 변화가 좀 나타나긴 한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단 뭐 비추세 구간, 다만 이제 위쪽이 좀 유리한 비추세 구간 이 정도로 일단은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근데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는 마인드는 깔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자리는 95라고요. 95달러 붕괴돼야 이 상승 추세가 온전히 끝나고 하락 배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전까지는 어떤 그죠? 그 전까지 유가에 하락 배팅하는 건 일종의 역 배팅이죠, 그죠? 이런 거 생각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무튼 근데 전 더 올라갈 거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드라이빙 시즌 뭐 이런 거 있죠. 유가의 어떤 뭐 계절적 수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9월, 10월 달에 보통 피크 찍는 경우가 많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하여튼 유가 오를 것 같긴 한데 요즘에 힘이 약하네.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 증시는 뭐 속절 없네요. 그죠? 한국 증시는 오늘도 너무나 차분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5일선과 볼린저 밴드 사이를 타고 가는 게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5일선의 기울기도 장난이 아니게 내리 꺾고 있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볼린저 밴드까지 타고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제 입장에서는 뭐 하락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락의 골디락스죠. 그죠? 상승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저게 이제 정말 이제 가슴 아픈 일인 거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제가 드릴 이야기가 딱히 없습니다. 계속 애매한 구간이에요. 그렇다고 여기서 돈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거 치기도 힘든 공이라고요. 그냥 나한테 내가 칠 수 있는 공이 날라오면은 그때 쳐야지. 옆에서 누가 돈 벌었대더라. 야, 저놈은 가만히 있어 하고 도대체 인버스로 수익을 얼마나 내는 거냐 이런 생각하시면은 안 되겠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인버스로 수익 내고 즐기고 계신 분들은 그죠? 굉장히 예전에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다. 굉장히 시련을 많이 겪으셨던 분들이에요. 그때 시련을 겪으니까 이제 지금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 아이고, 우린 커피나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지. 그죠? 하여튼 그리고요. 지금 이 하방 포지션으로 수익이 많이 나셨다고 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입꼬리가 올라가가지고 계속 싱글벙글 다니시면 안 되겠죠. 표정 관리들도 좀 하시고요. 웬만하면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은 현실 세계에서 주식 이야기를 하지를 마세요. 웬만하면은. 그게 제 생각엔 평화를 지키는 길일 것 같습니다. 지금 하여튼 시장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근데 혼자 싱글벙글 하고 다니면 그것도 그죠? 불난집에 부치즈라고 그러면 나중에 벌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표정 관리 이런 것도 좀 잘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차분하게 그냥 책이나 보시고 그냥 주식 저거는 사이버머니다. 평가액이 올라간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그냥 흐름만 잘 차분하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아직 안 팔았잖아요. 뭐 제가 뭐 팔으라 이야기 해드린 적도 없고 물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그래요. 그 평가에게 기분이 너무 좋아지진 말자. 차분하게 언제나 뭐 지켜보자. 이 정도, 이 정도 이야기, 그냥 심리적인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 잘 빠지고 있어서 딱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315가 지난 3거래일 동안 지켰던 지지선이었는데, 선물, 코스피 선물이요. 근데 어젯밤에, 근데 어제 그걸 장대음봉으로 어이없이 깨면서, 그죠? 일단 하락 목표치는 300까지 열린 상황이고요. 300이 붕괴되면 이제 그럼 이제 200까지 거의 열린다라고 좀 말씀드려도, 극단적으로 보면 200까지 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해드렸죠. 선물 지수 기준으로요. 지지선이 없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지수 박살나고 반등할 때 그냥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급반등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지지선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200까지 순전히 그냥 뭐 그냥 시원하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변동성이 그리고 좀 확대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뭐 선물 몇십 포인트 빠지는 거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아무튼 아직 붕괴시키진 않았다는 거. 300이 지지선이죠. 300 지지선이니까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래로 가고 있어서 하락 포지션 보시는 분들이 좋겠네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지선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지지선 부근에서는 지지력이 있겠죠. 그럼 지지선 부근에서는 하방 포지션을 추격하는 거예요? 아니죠. 지지선 부근에서는 기존에 있는 포지션 비중을 조절하는, 뭐 예를 들어 하방 포지션 비중을 일부 청산한다거나 그런 거 하는 자리가 원래 지지선이란 말입니다. 그죠? 지지선이라는 건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들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삼성전자도 뭐 잘 빠지고 있고, 그죠? 단기는 꼭 과대합니다. 반등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근데 계속 빠지고 있으니 어떡하겠어요. 그냥 뭐 가만히 있는 수밖에요. 그냥 시장의 뜻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그냥 그죠?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정도 이야기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빠지고 있어서 한국 증시는 뭐 여기서 무슨 대응을 할 거예요. 잘 쉽게 말해 고속도로를 80km, 100km로 잘 순항하고 있는데 문 열고 뛰어내릴 수 없잖아요. 뭐 멈추고 뭘 하든가 아니면 뭐 휴게소를 가든가 해야지. 이 상황에서 사실 딱히 드릴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저기 환율이나 체크하고, 미국 증시가 이제 방향성을 어디로 잡느냐. 미국 증시가 지금 현재 옆으로 기면서 물론 올라가려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탄력적으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다시 내리꽂을 거냐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잘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러다 반등 올라오면 굉장히 크게 올라올 것 같긴 해요. 이러다 반등 올라오면 뭐 풋옵션 누적이라든가 이런 게 좀 심하긴 했어요. 좀 탄력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다라고 마음먹으면 탄력적으로 좀 많이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 환율 체크하면 되겠죠. 드디어 이제 1300이라는 숫자가 눈에 명확하게 보이네요. 1289원,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지력을 너무 잘 확인해서 이거 여기가 끝이 아니고 여기가 시작이 될 가능성이, 그죠? 여기가 시작이에요. 이제 1300원이 1300원부터 시작하면 이제 위에 신고가죠. 매물 없죠, 그죠? 변동성 확대될 수 있고,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고점, 97년도 IMF 때 환율 고점, 이런 거를 이제 차례차례 이제 이런 걸 확인하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가슴 아픈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아직 이슈가 없잖아요. 어떤 당장 환율을 급등시킬 만한 이슈는 없으니까 짜불짜불 올라가고 있죠. 차라리 지금은 악재가 나와서 환율이 막 20원, 30원씩 폭등하는 게 어쩌면 차라리 그게 이제 상승을 보시는 분들께, 주식 들고 계신 분들께 그게 나은 소식일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엔. 근데 뭐 어쨌든 하늘의 뜻이죠. 그거는 악재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하여튼 오늘 한국 증시 분위기 안 좋습니다. 이런 데에 분위기에 일조를 한 거는 파월의장의 그 자신감이 떨어진 것도 일부 일조를 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이 정도 이야기하면 얼추 다 된 것 같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뭐 그냥 잘 빠지고 있어서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잘 달리고 있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문 열고 내릴 수 없죠. 수익 누적시키는 습관 잘 가져보시고,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하여튼 좀 가슴 아프신, 그죠? 하여튼 버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